볼게요. 자, 일단 유리함수는 가장 기본값 y는 x분의 k고 k가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1, 3, 4분면 이거 써줄까? 1, 3, 4분면 k가 음수일 때는 2, 4, 4분면의 그림을 그린다. 요거 기억하고 계시면 돼요. 자, 이제 여기까지가 그래프의 특징이고 이제 성질들을 하나씩 알려줄게. 자, 첫 번째, 일단 가장 기본값 모델인 y는 x분의 1 갖다가 설명해 줄게. 왜냐면 유리함수의 가장 근간은 여기부터 시작되거든. 자, 그럼 시작할게. y는 x분의 1 그래프면 우선 k가 양수니까 1, 3, 4분면의 그림을 그릴 거야. 근데 유리함수는 그래프를 그리기 전에 먼저 해야 되는 작업이 있어. 첫 번째 뭐냐면 우선 정의역이랑 공역을 먼저 찾아야 돼. 그럼 정의역이 뭐냐라고 하면 우리 함수에서 아까 배웠듯이 정의역은 x값에 넣을 수 있는 숫자들을 우리가 정의역이라고 하는데, 혜승아, 아까도 말했지만 여기에 1, 2, 3, 4, 1000, 만, 1억, 1조, 마일, 마이, 마삼, 마사, 마1000, 마5만, 만, 1억 이런 거 넣어도 돼. 마 1억까지. 하지만 뭐는 못 넣어? 0. 그래서 정의역이 뭐냐면 0을 빼고는 다 넣을 수 있어. 그래서 0을 제외한 모든 실수야. 근데 저게 0만 안 된다고 하면 안 돼. 난 분명 어떻게 가르쳤어? 여긴 0을 못 넣잖아. 그러니까 0을 못 넣는 거 빼고 모든 실수라고 말한 거야. 그 말 뜻은 뭐냐면 여기에 못 넣는 숫자가 0이 아니라 1이 나오면 1이 아닌 모든 실수가 되는 거고, 여기에 못 넣는 숫자가 5였으면 5가 아닌 모든 실수를 정의역이라고 생각하셔야 돼. 이해 가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역을 찾아볼게. 선생님, 그러면요, 만약에 제가 실수로 x에다 0 넣었다 칩시다. 물론 실수로 넣어버렸어. 원래 2학년 때 넣어야 되는데. 그러면 0분의 1이 뭡니까? 라고 하면 1학년 때는 그냥 0이라고 가정하자 이거야. 그럼 잘 봐, 얘들아. 잘 봐. 내가 여기에 0을 못 넣는다고 했거든. 근데 내가 실수로 0을 넣었고요. 그걸 0이라고 가정했다고 쳐볼게. 그러면 못 넣는 숫자를 넣어서 나온 값은 사실은 얻을 수 있는 값이야? 없는 값이야? 없는 값이잖아. 이해가 지금 내가 무슨 말 하는지? 0을 못 넣는데 0을 넣었다고 가정하고 나온 숫자는 사실 y는 0. 이건 존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얘도 y는 0이 아닌 모든 실수가 되는 거야. 이해 가세요? 이게 바로 정의역과 공역이에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줄여서 뭐라고 말한다? 세 글자로 점근선이라고 부릅니다. 왜? 점근선은 그 숫자를 못 넣지만 점점 가까워질 수 있는 숫자다 해서 얘가 바로 x는 0, y는 0이라는 게 바로 점근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유리함수 그래프 그릴 때는 먼저 이 두 개를 꼭 먼저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정의역이 얘고 공역이 얘니까 점근선이 얘네. 그래서 먼저 점근선부터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몇 사분면? K가 양수면 1, 3, 4분면의 그림을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최대한 똑같이 그림표를 그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절대 X축과 Y축과 닿으면 안 돼요. 가까워질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절대 닿으면 안 돼요. 이해 가셨어요? 이해가? 자, 내가 이거를 조금 바꿔볼게. 간다. 변형할게. 그 선생님이 한 번에 큰 그림을 그려서 그냥 개론 설명 끝내려는 거야. Y는 요런 식이 나왔어. 야, 저 유리함수는 어떻게 생겼을까? 지금 그걸 걱정할 때가 아니라 아까도 말했지만 정의역, 공역부터 찾으라고. 시작할게. 정의역이 뭐지? 라는 거. 여기에 못 넣는 숫자가 뭐야? 1 못 넣어. 왜? 0 되니까. 그러니까 x는 1이 아닌 모든 실수.
그러면 1을 넣었다 칠게. 그럼 0분의 2는 0이야. 분모가 0 되면 다 0이라고 가정하자고. 그럼 y는 0. 이것도 사실은 있을 수 없는 값이니까 공역이 뭐가 돼? y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린 점근선을 뭐라고 불러? 바로 x는 1, y는 0이라고 불러. 들어갈 순 없지만 가까워질 수 있다. 그럼 그래프 그려볼게. 자, 여기에 그려볼게. 점근선부터 표시한다. x는 1, y는 0. 자, 파란 색깔 보여요? 파란 색깔을 기준으로 위에가 2라는 양수니까 1, 3, 4분면에 그리면 돼. 그럼 지금 그릴 때 여러분들 살짝 물음표 던져지는 거 하나 있죠? 뭐지? 선생님이 양수면 1, 3, 4분면에 그린다고 했는데 여기 4분면 여기 큰일 났어요. 여기 4분면 이거 새어 나갔어요. 아니야. 내가 말한 여기 1, 3, 4분면 있죠? 1, 3, 2, 4는요. X축, Y축을 기준으로 그리는 게 아니라 파란색, 점근선을 세로 기준으로 1, 3, 4분면의 그림을 그리면 되는 거야. 이해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X축, Y축은 요거 4, 4분면으로 뭔가 삐져나간 것도 맞긴 맞지만 그래프 그릴 때는 파란색을 기준으로 그리셔야 돼요. 이해가? 자, 이제 또 변형할게. 계속 변형할 거야. 그러면 제가 한 방에 설명한 거나 마찬가지야. 평행 이동까지. 간다. 요거 아직은 플러스 1로 가볼게. 아직은. 요 다음 것도 변형해 줄게. 자, 간다. 그래프 찾기 전에 또 정의역 찾아볼게. 혜승아, 뭐 못 넣었지? 2 못 넣어. 그래서 x는 2가 아닌 모든 실수. 자, 그럼 공역 찾아볼게. 자, 공역을 찾으려고 봐서 여기다 2를 넣었어. 그럼 0분의 1을 0이라고 가정하자고. 0 더하기 1은 1이 나와. 그럼 물어볼게. 저 1도 사실은 나올 수 있는 수, 없는 수? 없는 수. 왜 1이 못 나와요, 선생님? 아이, 그건 얘가 0으로 가정했을 때나 나올 수인데 사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니까 1은 안 나와. 그래서 y는 1이 아닌 모든 실수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얘를 줄여서 뭐라고 말해? 점근선. x는 2, y는 1이야. 이해가? 자, 그럼 점근선 표시할게. x는 2, y는 1. 그리고 위에 1, 분자가 양수니까 파란색을 기준으로 1, 3에 그려야 되거든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 왜? 요렇게 그릴까요, 선생님? 요렇게 그릴까요? 즉 무슨 뜻이냐? 요쪽을 위에 Y축의 양수를 지나가게 그릴까요? 음수를 지나가게 그릴까요? 이게 문제인 거야. 이게 활용 문제야. 그래서 X에다 한번 0을 넣어보는 거야. 혜승아. 0 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1이니까 뭐가 나오지? 2분의 1 나오지. 그럼 걔 양수야, 음수야?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릴 때 양수 쪽을 지나가게끔 이렇게 그리면 돼. 끝. 이게 정답이야, 저 그래프. 자, 또 변형할게. 나 계속 변형할 거야. 선생님이 지금 변형을 계속하는 이유가 뭐냐면 학원책 기준으로요. 그냥 263, 264를 지금 한 방에 다 설명하려는 거야. 평행 이동까지. 또 변형할게. 자, 가볼게. 자, 이제 말로 할게. 자, 물어볼게. 여러분 이거 정의형 뭐죠? 뭐 못 넣어요, 분모에? 그래서 1이 아닌 모든 실수. 그럼 1 넣어서 분모가 0 돼서 얘가 0 됐다 칠게. 0 빼기 1은 뭐죠? 빼기 1. 빼기 1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y는 마이너스 1이 아닌 모든 실수. 그럼 점근선은 x는 1, y는 마이너스 1이니까 그래프 그려볼게요. x는 1, y는 마이너스 1. 그리고 뭐 해요? 선생님, 분자가 음수예요. 그럼 파란색을 기준으로 2, 4, 4분면의 그림을 그리면 돼요. 근데 여기는 문제없이 그리시면 돼요. 이렇게. 근데 여기 그릴 때
또 위쪽을 지날지 아래쪽을 지날지가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0을 넣어봤어요. 마이너스 2분의 1분의 마이너스 1은 2분의 1이고 2분의 1 빼기 1은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이번에는 음수 쪽을 지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최종 그림이 되는 겁니다. 이해 가셨어요? 이게 일단 돼야 돼요. 정의역, 공역, 점근선까지가 사실 잘 봐. 지나가던 사람이 너 유리함수 배웠냐? 네. 너 유리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야? 그럼 딱 세 글자만 하면 돼. 점근선이요. 이거 찾을 줄 아는 애는 유리함수 배운 거예요. 왜냐면 점근선이 모든 것에 다 연관되어 있어요. 점근선을 못 구하는 친구들은요, 유리함수를 못 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일단 점근선을 구할 수 있어야 돼. 근데 점근선이 어디서 나왔다? 바로 정의역과 공역에서 나온 거다라고 생각하면 돼. 자, 제가 조금만 더 변형해봐도 될까요? 조금만 더 변형할게요. 잘 봐. 잘 봐. 간다. 선생님. 한 번만 더 해보자. 이렇게까지 갔어. 아니다. 아니야. 이거 더 이상 변형. 원래 여기 X 쓰려고 했는데 그건 나중에 하자. 그건 기말고사 때 대비 때 하고 지금은 그냥 이거 한 번 하고 더 끝낼게. 암산으로 할게. 자, 머릿속에 정의역 떠올리세요. 말 안 할 거야. 공역 떠올리세요. 그러니까 점근선 떠올리세요. 자, 점근선 바로 말할게요. 자, 점근선 혜승아 X는 몇? Y는 점근선? 그렇지. 근데 이거 한 방에 찾는 방법은 당연히 점근선은 분모가 0 되는 값, 얘가 0이라는 전제하에 여기 있는 값이 Y 점근선. 그럼 X는 마이너스 3분의 1, Y는 2, 위에 분자가 양수니까 1, 3, 4분면에 그리면 되는 거예요. 끝났죠. 이해 가요? 자, 이제 그래프 그리기는 다 끝났습니다. 이제 제가 성질 지금 2개 가르친 거예요. 어떻게 보면 3개이기도 해요. 정의역, 공역, 점근선. 이제 4번째 성질 알려드릴게요. 자, 여기 볼게. 여러분, 제가 그래프를 그래도 얼추 좀 잘 그린 것 같아. 요 2개 예시. 그 2개 잘 보면 얘들아, 이런 생각 안 들어? 혹시 쟤네 둘이, 분홍색 얘네 둘이, 분홍색 얘네 둘이 모양이 똑같네요 라는 거야. 물론 그림을 그렸을 땐 좀 달라 보이긴 하지만 어쨌든 난 같은 원리로 그렸거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럼 뭔가 선생님, 얘네 둘이 뭔가가 모습이 비슷해요. 얘네 둘도 뭔가 모습이 비슷해요. 그럼 우리가 유식한 말로 2글자로라고 하거든. 뭐지? 양쪽 모양이 똑같다 그래서 대칭이라고 해요. 그럼 지금 유리함수는 한쪽 그래프를 그리면 반대쪽 그래프는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대칭을 시켜버리면 돼. 근데 대칭을 초딩 용어로 가르치면 5글자? 데칼코마니야. 접었다 피면 돼. 그럼 이쪽에 있는 그림이 이쪽에 있는 그래프로 그려지면 되거든. 그럼 간다. 선생님, 그러면 유리함수는 데칼코마니인가요? 맞습니다. 근데 일단 데칼코마니라는 걸 하려고 그러면 어떤 걸 먼저 생각해야 돼? 나 이거 어떻게 접지? 이렇게 접을까? 이렇게 접을까? 이거 고민해야 돼. 그치? 그거에 따라 모양 다르잖아. 당연하잖아. 만약에 이렇게 생겼어. 내가 하트를 한쪽을 이렇게 그렸어. 근데 이렇게 접었다 피면 당연히 이쪽으로 올 거야. 이렇게. 근데 내가 똑같은 그림을 그려놓고 이렇게 접을 거래. 그럼 무슨 모양이 나와? 뭔가 이상한 거 나오겠지. 뭐 이렇게 나와서 뭐 이렇게 하고 이쪽은 뭐 이렇게 나오겠지. 뭐 이상한 모양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내가 지금 이 그림을 어떻게 접었다 필지를 고민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 유리함수를 한쪽 그래프만 알려줬을 때 반대쪽을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 즉 접는 선을 알려드릴 거야. 첫 번째, 선생님. 요런 함수가 있었다고 칠게. 가장 기본 국룰이지. 그럼 얘는 점근선은 x는 0, y는 0이니까 우리가 파란 색깔을 먼저 그리고 점근선. 얘를 기준으로 그래프를 그릴 건데 너네가 모르고 실수로 이 노란색만 그린 거야.
그럼 내가 주아한테 그러는 거야. 주아야, 너 유리함수 공부했어? 네. 저기 노란색이 선생님 물론 반쪽밖에 안 그렸거든? 너 반쪽 좀 그려봐. 그러면 혜린이는 와서 갑자기 지 멋대로 이쪽에다 그리는 거야. 그럼 돼, 안 돼? 안 돼. 왜? 선생님, 양수잖아요. 그럼 반대쪽에 이쪽에 그려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너는 그거를 데칼코마니로 나한테 설명해봐. 어떻게 얘를 접으면 이쪽을 나올지. 그럼 첫 번째, 주아가 와서 나한테 그래. 선생님, 이쪽에 그림을 제가 이렇게 접었다 피면 될 것 같아서 저는요, 얘를 접는 선이라고 해가지고 꽝 접었다 피면 안 될까요? 맞습니다. 그럼 얘를 접었다 피면 이쪽에 오거든요. 그 진짜 이쪽에 와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그냥 느낌상 그런 거고, 그럼 진짜 이 식을 찾을 수는 없을까요? 라는 거야. 근데 이 식이 충격적이게도 무조건 그냥 내 모든 손가락 다 걸고요. 무조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어야 돼요. 그리고 요 점을 무조건 뭐 해야 돼요? 지나야 돼요. 그럼 여러분 우리 직방 배웠잖아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 0,0 지나는 그래프가 뭐예요? y는? 요거죠. 그래서 우리가 1번 요 놈을 바로 이 유리함수의 대칭직선이라고 합니다. 대칭직선이 무슨 뜻입니까? 이거에 대해서 접었다 피면 반대쪽이 나와 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내가 계속 또 변형할 거야. 그러니까 잘 들어야 돼. 두 번째, 선생님 이제 혜린이한테 난이도를 올렸어. 뭐냐면 혜린아, 내가 너한테 이렇게 그려주면 이거에 대해서 접었다 피면 개나 소나 다 풀지 않냐. 그치? 그래서 내가 이번엔 혜린이한테 이것만 알려줘. 그리고 내가 이런 거, 너 저 그림 완성해봐. 유리함수. 그럼 어떻게 접었다 피면 저런 모양이 나올까라고 상상을 해보라는 거야. 그럼 어떻게 접었다 피면 일단 될 것 같아? 데칼코마니를 이렇게 접었다 피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어떤 걸 추측해봤냐면, 근데 이게 만약에 접는 선이었으면 얘를 이렇게 접었다 펴보자 이거야. 데칼코마니로. 그러면 요 반대쪽에 와서 이렇게 그려지지 않을까요? 그럼 얘랑 똑같은 거 그림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바로 얘도 대칭직선이라고 불러. 근데 이 대칭직선은요, 무조건 기울기가 1이어야 돼요. 그리고 누굴 지나야 되냐면 바로 요 점을 지나야 돼요. 요 점이 0,0이죠. 그래서 얘가 기울기가 1이고 얘를 지나니까 y는 x. 그래서 얘도 우리가 대칭직선이라고 합니다. 그럼 선생님, 모든 지구상에 존재하는 유리함수는 항상 대칭직선이 y는 마이너스 x와 y는 x인가요? 라고 하면 틀리겠지. 왜? 내가 설명한 거 들어봐. 난 분명히 나는 대칭직선이 y는 마이너스 x라고 안 가르쳤어요. 전 어떻게 가르쳤어요, 저거? 제 워딩을 그대로 말해드릴까요? 얘들아, 접었다 폈을 때 모양이 똑같으려면 기울기가 무조건 마이너스 1이고 요 점을 지나야 돼. 얘는 기울기가 1이고 요 점을 지나야 돼라고 가르쳤지, 나는 y는 x고 y는 마이너스 x야 라고 가르친 적 없어요. 그 말 뜻은 그래프가 조금 바뀌나 봐. 그래도 여러분들은 대칭직선을 구할 수 있어야 되나 봐. 그치? 자, 내가 이거를 이제 조금 바꿔볼게. 간다. 잘 봐. 아까 했던 거야. 오늘 설명이 사실 유리함수의 90%를 설명한다고 보면 돼. 요렇게 제가 바꿨어요. 자, 갑니다. 저 그래프를 그려야 돼. 자, 혜승아, X점 근선 뭐야? Y점 근선? 그렇지. 오, 이제 그 속도가 나와야 돼. 여기 1이고 여기 1이야. 그래 놓고 내가 모르고 실수로 한쪽만 그래프를 그린 거야. 양수여서. 그래 놓고 내가 너네한테 그런 거지. 야, 반대쪽 그래프 좀 그려봐. 근데 그 친구가 그러는 거야. 아니, 선생님, 우리 이거 어림짐작으로 그리지 마시고 데칼코마니로 한번 그려보시죠. 왜? 한번 진짜 정확하게 접었다 피면 반대쪽 나올 거니까 뭐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어디를 지난다 안 지난다를. 그치? 그러면 너 뭐에 대해서 접었다 필 거야? 저요? 이 선이요.
이걸 접는 선으로 꽝 접었다 필 겁니다. 그러면 그 선이 뭔데? 라고 하면 무조건 기울기가 몇이고? 1이고 요 점인데 요 점을 뭐라고 불러요 우리가? 1,1 여기가 1,1이더라는 거야. 그럼 우리 직선의 방정식 세워보자고. y는 뭐가 나와요? 기울기가 1이고 1 넣었을 때 1 나오니까 뭐나? 아 미안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었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 1 넣었더니 1 나와야 되니까 뭐나? 이게 바로 대칭직선이야. 저 유리함수야. 이해가? 근데 선생님 그럼 이걸 접었다 피면 누가 나와요? 진짜 요 반대쪽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아마 요런 그래프가 나올 겁니다. 끝. 선생님 근데 저 하나 질문 더 있어요. 모르고 제가 물감을 쏟아서요. 요 반쪽만 그려졌어요. 그럼 저는 저거를 얘에 대해서 접었다 피면 얘 나오니까 이 반대쪽을 못 만들겠대. 그럴 때는 두 번째 접는 선을 만들어주는 거야. 바로 얘. 그럼 너 이거 얘를 기준으로 접었다 펴봐. 요렇게. 그럼 요쪽 나오지 않겠어? 라는 거야. 그럼 이 대칭직선이 뭐예요? 기울기가 무조건 1이고 1,1을 지나야 돼. 그럼 이 x 기울기가 1이고 1,1 지나니까 얘는 여기서 끝나면 되네. 그래서 이 둘이가 바로 대칭직선이 되는 거야. 얘는 그냥 우연치 않게 똑같이 나온 겁니다. 다른 거예요. 아셨죠? 이게 대칭직선이야. 그리고 우리는 저 1,1 얘는 0,0을 다른 말로 하는 말이 또 있어요. 뭐냐? 잘 봐. 요거 파란 색깔 뭐였지 주아야? 우리 세 글자로? 두 점근선이죠. 근데 두 점근선이 지금 만나는 점이니까 요 점을 뭐라고 부를 수도 있어요? 자, IQ 한 60 정도의 대답이었어요. 미안하지만. 두 점근선의 교점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가 요 점을요, 두 점근선의 처음 들어봐. 학원생활 13년 만에. 뭐라고 부르니? 점근점? 오케이. 썰 하나가 탄생했다. 좋아요. 자, 물어볼게. 요 점이요. 두 점근선의 교점이에요. 근데 너무 말이 길잖아. 두 점근선의 교점. 7글자야. 너무 수학자들은 말도 기는 거 싫어하잖아.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이 1,1 또는 여기서는 두 점근선이 x는 0, y는 0이었으니까 0,0 이걸 세 글자로 줄여서 점근점 아니야? 세 글자로 줄여서 대칭점이라고 부르기로 했어. 대칭점. 왜 얘를 대칭점이라고 부르기로 했냐면 얘를 뭐라고 부르지? 대칭직선이라고 하지. 그럼 이거는 우리 주화 논리가 맞아. 대칭직선의 교점이니까 대칭점 이렇게 말하면 돼. 그래서 얘를 우리가 대칭점이라고 부른다 이거야. 그럼 이제 마지막 라스트 하나 딱 예시 들고 끝날게. 조금 복잡하게 이제 간다. 이렇게 갔어. 자, 이제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 일단 x점근선 마이너스 3분의 1 y점근선 2 그래놓고 위에가 음수란 말이야.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쪽을 그렸어. 근데 이쪽을 그릴 때 살짝 멈칫하는 거야. 왜? 내가 어떤 걸 접었다 펴야 되지? 그래서 나는 대칭 직선을 두 개 찾아볼게. 1번 2번. 요 파란색을 기준으로 접으면 무조건 반대쪽이 나와. 요쪽을 이렇게 접었다 피면 요쪽이 나오고 이거를 이쪽에다 접었다 피면 이쪽이 나올 거거든. 그럼 대칭직선부터 찾아볼게. 얘는 기울기가 무조건 마이너스 1이어야 되고 대칭점을 지나야 돼. 근데 대칭점이 바로 두 점근선의 교점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1,2를 지날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래서 이 직선이 마이너스 3분의 1,2를 지나야 돼. 그럼 마이너스 3분의 1 넣으면 3분의 1이니까 2 되려면 3분의 5가 필요하겠네. 이게 첫 번째 대칭직선. 얘는 기울기가 1 나와야 되니까 y는 x를 쓰고 마이너스 3분의 1 넣었을 때 2가 나와야 되니까 3분의 뭐가 나와? 7이 나오면 되겠네. 그래서 이 두 직선에 대해서 접었다 피면 드디어 이 반대쪽이 나오게 되는 거야. 요렇게. 끝이야.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는 건 잘 봐. 유리함수 하나 떡하니 던져줘. 그리고 뭐 구하라냐면 1번 정의역 구해봐. 2번 공역 구해봐. 세 번째 점근선 구해봐. 네 번째 대칭점 구해봐. 다섯 번째 대칭 직선 구해봐. 이렇게 6개를요. 그냥 여러분들 식 보자마자 따다다다다다다 끝. 이렇게는 무조건 항상 그냥 국룰처럼 나오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래프 그려봐. 그럼 어떻게 생겼어? 이런 것들을 무조건 물어봐요. 아셨죠? 이게 지금 선생님이 한 방에 163쪽이랑 164쪽을 그냥 한 방에 다 설명한 거예요. 요렇게를. 아셨죠? 그럼 제가 이제 딱 하나 설명하면 끝나요. 엄청 쉬운 거. 오히려 얘가 난이도가 더 쉬워요. 뭐냐면 이거 끝이에요. 이거 하고 일반형 공부하면 더 이상 저는 유리함수 안 나갈 거예요. 그럼 이제 주화가 갑자기 나한테 문제집을 들고 오는 거야. 자꾸 주화 보면 이렇게 점근점이 자꾸 생각나지? 가볼게. 주화야, 혜린이가 이걸 못 풀겠다고 나한테 갖고 온 거야. 뭐냐면 선생님 저는요 이 그래프랑 이 그래프의 차이점을 모르겠어요 라고 나한테 갖고 온 거야. 그러면 나는 혜린이한테 딱 하나 물어봐. 뭐냐면 혜린아, 저 세 그래프의 차이점을 모르겠어. 근데 혹시 그래프 그려봤니? 라고 했어. 그때 혜린이가 아직 전 그래프 안 그려봤어요 선생님. 그러면 나는 일단 혜린이를 칭찬할 거야. 왜냐면 그래프를 그리기 전에는 요 세 그래프는 차이점이 없어요. 그러니까 몰라요. 그러니까 진짜로 x분의 1, x분의 100은요. 제가 밑에다가 이제 뭘 쓸 거냐면 정의역, 공역, 그리고 점근선, 대칭직선, 대칭점, 그리고 몇 사분면 지날 것 같은지를 쓸 거거든요. 그럼 제가요. 여기를 다 쓴 다음에요. 얘를 손으로 다 가리잖아요. 그러면 이 밑에 쓴 것만 보고 이 그래프인지를 찾지를 못해요. 왜? 저 셋 다가 다 똑같거든요. 그래서 내가 혜린이한테 그래프를 그리지 않았으면 저 세 그래프는 차이점이 없는 건 맞아. 그럼 그래프를 그려볼래? 라고 하면 이제 차이점이 보여야 돼. 자, 가볼게. 왜 차이점이 없는지. 자, 간다. 내가 할 거니까 이해 안 되면 고개 절레절레 해. 간다. 정의역 찾아볼게. 0이 아닌 모든 실수. 맞아? 0이 아닌 모든 실수. 0이 아닌 모든 실수. 맞아? 공역 찾아볼게. y는 0이 아닌 모든 실수. y는 0이 아닌 모든 실수. y는 0이 아닌 모든 실수. 맞아? 다 똑같아. 점근선 찾는다. x는 0, x는 0, x는 0. y는 0, y는 0, y는 0. 차이 있어요? 없어요. 다 똑같아요. 그쵸? 자, 그 다음에 대칭 직선 찾아볼게요. 기울기가 대칭 점부터 찾을게. x는 0, y는 0이 점근선이었으니까 대칭점 0,0, 0,0, 0,0. 맞죠? 대칭 직선 찾아볼게. 기울기가 1이고 0,0 지나요. y는 x, y는 x, y는 x, y는 마이너스 x, y는 마이너스 x, y는 마이너스 x. 위에 분자 다 양수입니다. 1, 3, 4분면, 1, 3, 4분면, 1, 3, 4분면. 지금 저 세 그래프 무조건 달라요. 저 세 그래프. 수학에서 어떻게 분자가 달라졌는데 모양이 똑같을 수 있겠어. 근데 짜증나게 성질은 다 같아요. 그래서 혜린이가 선생님 저 세 그래프의 차이점을 모르겠어요. 딩동댕. 그럼 우리 한번 그래프를 그려보자. 그럼 차이점이 있지 않을까? 맞습니다. 자, 이제 그려볼게. 한 그래프에 저 오버랩해서 그릴 거예요. 차이점 잘 보세요. 얘를 흰 색깔로 그릴 거고요. 분홍색, 노란색으로 그릴 거예요. 차이점 보세요. 일단 점근선 표시할게요. x는 0, y는 0. 대칭점 0,0. 대칭 직선 y는 x, y는 마이너스 x. 이 모든 것들이 다 똑같아요. 자, 그린다. 흰 색깔. x분의 1 그래프 그릴게요. 데칼코마니. 자,
x분의 5 그래프 그릴게요. x분의 5. 잘 보세요. 데칼코마니, 데칼코마니. x분의 100 그래프 그릴게요. 데칼코마니, 데칼코마니. 자, 보세요. 정의역, 공역, 치역 뭐 다 똑같은데 그래프는 이렇게 차이가 나요. 그럼 이제 이거를 어떤 차이가 있는지만 알고 계시면 돼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라고 봤더니 잘 보세요. 두 개만 기억하면 됩니다. 두 개만. 전 두 개만 기억하랬어. 이 모든 것들은 다 차이가 없는데 딱 두 개는 차이나. 첫 번째, 선생님, 분자가 커질수록이요, 뭔가 기울기가 완만하네요. 기울기라는 건 니은자에 가까울수록 가파르다라고 생각하면 돼. 여러분들 워터파크 가면 미끄럼틀 어때요? 쭉 떨어지잖아. 그거 가파르다고 하잖아. 얘도 똑같아. 미끄럼틀이 이렇게 갈수록 완만하고 이게 더 가파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완전 니은자리가 있을 수도 있어요.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이런 그래프가 있을 수도 있겠지. 있어요. 실제로 유리함수에서. 겁나 니은에 가까운. 자, 그러면 내가 4개를 그려줬어요. 졸면 안 돼, 좋아요. 못생겼어. 자, 니은까지 그려서 무려 4개를 그려줬어요. 그럼 4개의 차이점이 뭐냐? 첫 번째, 숫자가 클수록 기울기가 완만하다. 숫자가 클수록. 그게 첫 번째 차이점. 아니, 선생님, 그럼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뭔가 수학적이지가 않아요. 국어적이에요. 완만하다. 그렇지? 그럼 수학적으로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잘 봐. 간다. 간다! 좋아요. 간다. 못생겼다 그랬어. 간다. 원점으로부터 거리 좀 측정해 볼게요. 숫자가 클수록 거리가 더 어때요? 멀어요. 얘가 숫자가 작아서 가장 가까워요. x분의 1이 그 다음으로 작아서 가깝고요. 더 멀어져요. 그럼 얘는 엄청 멀죠. 그래서 이걸 유식한 말로 어떻게 가르치냐? 요 k값. 요 k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원점으로부터 멀어진다. 원점으로부터 멀어지면 돼요. 근데 그러면 이 빨간 색깔은요, 진짜 가까우니까 1보다 작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이 빨간색을 그냥 내 맘대로 추정해보면 요럴 가능성이 커요. 1보다 작은 수가 오면 돼. 근데 수학자들이 요것도 더럽게 싫어해요. 분자의 분수가 있는 거. 그래서 이걸 번분수로 바꿔서 요렇게도 표현해요. 그럼 지금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건 뭐냐? 아, 분자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원점하고 가까워지고, 분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원점으로부터 멀어진다. 그리고 기울기는 완만해진다만 기억하고 계시면 돼요. 그게 지금 완벽하게 하나도 안 빼놓고 263쪽. 264쪽의 개념 3번까지 끝낸 거예요. 혜린아, 좀 더 나가도 돼? 나한테 시간을 정해줘. 딱 앞으로 몇 분 안에 끝내세요. 알았어. 끝. 그럼 5분 안에 끝낼게. 지금 55분 정확하게 12시에 끝낼게요. 그 대신 12시까지는 집중해주기. 나한테 5분은 주어졌잖아. 근데 딱 나도 5분 하려고 그랬는데 다행이다. 왜냐면 그 다음 게 5분밖에 필요가 없어. 5분만 있으면 돼. 자, 뭐냐면요. 자, 5분 뒤에 끝나요. 벌써 1분 갔어요. 4분 주시면 돼요. 자, 우리 직선이랑 원방 있잖아. 배울 때 모양을 몇 개씩 배웠죠? 기억 안 나요? 2개씩 배웠어요. 뭐? 일반형, 표준형. 기억나? 기억나? 자, 물어볼게. 표준형은 우리가 어떤 걸 표준형이라 그래? 보자마자 알기 쉬운 거. 기울기, y절편, 원의 중심, 반지름 바로바로 보이면 표준형. 아씨, 이거 조금 계산해야 돼. 귀찮아. 그럼 일반형이야. 그래서 너네들 이런 거 보면
보자마자 중심 마일 컴마 0 반지름 4 표준형. 표준형이요. 근데 아씨 모르는 건 아닌데 조금 계산이 필요해. 일반형. 근데요 유리함수도 두 개가 있어요. 어우 4분이나 아직도 남아있어. 딱 정각에 끝난다 했으니까 지금 56분이에요. 간다? 유리함수도 두 가지가 있어요. 표준형과 일반형이. 표준형은요 보자마자 점근선, 그래프 모양, 대칭직선, 대칭점 다 보이면 표준형.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표준형밖에 안 보셨어요. 저랑 이런 것들. 이렇게 생긴 걸 다 표준형이라고 합니다. 주아가 딴 데 봤어. 1분 추가. 그래서 이런 거 보면 어때요? 점근선 x는 마이너스 a, 점근선 y는 b, k가 양수, 대칭점 마이너스 a, b, 대칭 직선 기울기가 1이고 마이, a 지나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a, b 지나요. 끝! 보자마자 오르르르르 끝. 다 나와. 그건 표준형. 근데 일반형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생긴 걸 일반형이라고 합니다. 그럼 일반형과 표준형의 가장 큰 차이점은 분자에 x가 있으면 일반형, 분자에 x가 없으면 표준형이에요. 그럼 선생님 저 질문이 있습니다. 직선도 2개, 원도 2개, 일반형, 표준형이 있었는데 문제 비율로 따지면 원이든 직선이든 표준형으로 바꿔서 푸는 경우가 한 80%, 일반형일 때가 한 20% 돼요. 근데요, 유리함수는 박수 치셔야 돼요. 왠지 아세요? 99.9 대 0.1이에요. 무슨 뜻이냐? 얘는 다 표준형으로 풀어요. 웬만하면요. 그리고 유일한 0.1%만 일반형으로 두고 풉니다. 그것도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 외우셔도 돼요. 무조건 일반형을 두고 풀 때는요, 역함수 구하는 문제. 이거 빼놓고는요, 전 한 번도 일반형 두고 푼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유리함수는 두 개가 있구나. 표준형과 일반형이. 2분 남았어요. 그럼 선생님 전 요것만 알면 되겠네요. 표준형을 일반형으로 어떻게 바꿔요?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어떻게 바꿔요야. 근데 인간적으로 생각해봐라. 사람이라면 99.9%가 표준형으로 푸는데 표준형에서 일반형으로 나오는 문제가 얼마나 되겠니?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로 가는 건 솔직하게 말하면 까먹어도 되지만 알아도 되는 이유가 너무 쉬워서 그래. 그냥 통분하시면 돼요. 그래서 표준형을 일반형으로 가는 거를 바로 우리가 두 글자 통분이라고 해요. 1분 남았어. 선생님 그러면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꾸는 방법이 뭐예요? 나머지 정리예요. 근데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꿔둬야 되는 이유를 이건 꼭 알아둬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꼭. 왜냐? 여러분들 이번 2학기 중간고사에 나와요. 맞추면 바로 끝낼게. 안 맞추면 딱 1분 동안만 설명하고 끝낼게. 맞추면 바로 끝낼게.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꾸는 문제가 이번 2학기 중간고사 범위의 한 단원에서 나와요. 안 나온다. 미안. 기말고사 단원이다. 그럼 몰라도 되네. 어딘지 아세요? 명제예요. 명제. 명제 혹시 산술기하 평균 들어보셨어요? 나랑 했잖아. 산기평에서 얘가 나와요.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꾸는 게. 이해하셨어요? 자, 그럼 여기서 끝낼게요. 숙제는 제가 프린트로 드릴 거니까 책으로 안 할 겁니다. 아셨죠? 자, 그럼 남은 시간은 자기 숙제 했으면